그러니까 이 단원이 처음 이거지 중학교 때 경우의 수로 아예 안 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경우의 수 기억나? 예를 들면 경우가 아예 나눠지는데 이거는 선택의 개수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가 모자가 2개 있었어. 모자가 2개 있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모자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건 원래 2개인 거지. 그런데 여기에 내가 새로운 모자를 이렇게 산다면, 이제는 경우의 수가 몇 개? 5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랑 얘를 모자를 2개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겹쳐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이런 거를 경우의 수 내지는 확률에서 우리가 동시성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동시에 고를 수 없는 것들은 얘네들은 덧셈이라고, 이게 합의 법칙. 그런데 원래 윗도리가 2개 있는데 상의가 2개 있는데 바지 또는 치마가 3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상의는 2가지고 고를 수 있는 하의는 3가지인데, 그러면 상의 입으면 하의 못 입나? 곰돌이 풀려? 그건 아니잖아. 헐크처럼 바지 입으면 무조건 벗어야 돼, 상의는? 그것도 아니잖아, 그치? 얘도 고르고 얘도 고른다라는 것에서 얘는 동시성이 있는 거지, 그치? 꼭 시간적으로 같이 그게 아니야. 얘도 고르고 얘도 고를 수 있다, 양손에 들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동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법칙 쓴다? 반고백 법칙을 쓴다. 경우의 수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치? 요거를 먼저 기억하면서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그러면 우리가 유형 A 문제를 잠깐 볼 텐데, 유형 A 문제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주 사이에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봤네. 이걸 어떻게 구해야 돼? 서로 다른 주 사이의 두 눈이지, 어떤 주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주 사이를 이렇게 던졌을 때 그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라? 구해주면 되는 거지. 왜냐면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거 몇 개 안 돼, 그치? 그러니까 큰 거부터 넣어보면 돼, 이거는. 그럼 한 주사의 눈이 4면 말이 안 되지. 여기 주사의 눈이 0이야, 그러면 5밖에 없어. 그럼 3,1하고 2,2하고 1,3 세 가지밖에 없잖아, 그치? 7 같은 경우는 어때? 7 제일 큰 거부터 넣어보면 되지. 6,1, 그 다음에 5,2, 4,3, 그리고 3,4와 2,5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야. 1,1까지. 아니 6,1과 1,2는 같은 거 아니니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 경우에는 과연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왜냐면 서로 다른 주사위. 요 내용을 잘 봐야 돼. 똑같은 주사위가 나오는 경우가 이제부터 뒤에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두 지점 A, B 사이에는 1035번 한번 봅시다. A, B 사이에는 6개의 버스 노선과 2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다. A와 B 사이에 버스 노선이 6개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이 2개가 있는데, 지하철 노선이 하나, 둘,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갈 때는 버스를, 올 때는 지하철을 이용한대.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동시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야? 고를 수 있는 거, 그치? 고를 수 있는 거 말하는 거야. 갈 때는 버스를 해야 되는데, 갈 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6가지. 올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2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12가지 간단하게 복습해봤어.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알아봐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가 순열이란 걸 배울 거야. 순열이 뭐냐? 순열이란 거 전에 사실은 계승이란 걸 먼저 배워야 돼. 보통 계승이란 말을 잘 안 써. 계승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요 말을 쓰거든. F로 시작하는 팩토리얼이란 말이야. 팩토리얼이 무엇이냐? 선생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6 팩토리얼 하면 얘는 6에서부터 시작해서 5, 4, 3, 2, 1까지 전부 곱해라, 이 얘기야. 전부 곱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 3 팩토리얼은 얼마겠었잖아. 6이겠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겠지. 4 팩토리얼은 얼마일까, 다이야? 12겠지. 4 10이 아닌데?
4, 3, 2, 1 곱하니까 24겠지. 5 팩토리얼은 그러면 여기다가 5 곱하면 되지, 그지? 5에서부터 1까지 내려가면서 계속 곱하는 거야. 그래서 120. 요 정도는 외워주면 편해.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자주 쓰니까. 요런 게 바로 계승, 즉 팩토리얼이고 나타날 때는 어떻게 쓴다? 숫자 위에다가 높이표 붙이면 걔는 계승 팩토리얼이야. 걔부터 1까지 쭉 곱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간에 멈추고 싶어. 중간에 멈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 요렇게 할 거야. 중간에 멈추고 싶으면 예를 들어 5, P, 3이라고 하면 얘도 팩토리얼처럼 5부터 시작해서 4, 3까지 몇 개? 3개까지 하는 3까지 3 하니까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 7, P, 3 하면 7 곱하기 6 곱하기 5까지 가는 거. 이해됐지? 이해 안 됐니? 다시 한번 10, P, 4 하면 10부터 시작해. 10, 9, 8, 네 번째가 7지? 이렇게 네 번째 7까지. 이해되지? 이해되지? 자, 이거를 보통 우리가 N, P, R로 표현하는데 NPR. NPR이라는 거는 잘 보니까 N팩, N에서부터 N-1, N-2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곱할까? N-R번째까지 곱할까? 지금 하나, 둘, 세 번째까지 했지, 그치? 그럼 어디까지? N-R번째까지? N-R번째까지는 네 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세 번째까지 했지, 그치? N-R번째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응? N-R번째까지면 얘도 여섯 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했어? 네 번째까지 했잖아. 그치? 요거를 어떻게 표기할 거야? 표기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기해. 어디까지 가냐면 N-R에다가 플러스 1까지. 왜냐면 N-R만큼이 날아가는 거잖아. 이거는 지금. 맞지? 무슨 말인지 알아? 7에서 3 빼면 얼마야? 4잖아. 원래 7팩이라는 거는 이게 7개 있는 거잖아. 4, 3, 2, 1. 그지? 근데 7에서 3을 빼면 그 4만큼이 날아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면 N까지인데 1부터 N까지잖아. 1부터 N까지. 그 중에서 N-R개가 날아갔잖아. N-R개가 날아가면 그 다음 순서는 N-R 플러스 1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팩토리얼인 게 우리가 지금 5부터 시작해서 5, 4, 3이 이렇게 왔지만 여기를 첫 번째로 본다면 1번, 2번, 3번 쭉쭉 가서 어디? N번까지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여기서부터 세봐. 원래 N 팩토리얼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가는 놈이지. 그치? 근데 지현아,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세가지고 이렇게 본 거고 반대로 여기서부터 하나씩 1씩 늘렸다고 생각해. 1씩 늘렸다고 생각해. 그럼 요 숫자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곱한 숫자들이 몇 개야? 총? 아니. 여기 다 하면 여기까지 다 했어. 이거 지금 그럼 곱한 애들이 몇 개야? 1부터 10까지로 가면 10개잖아, 숫자. 그치? 1부터 50까지로 가면 50개잖아, 숫자. 그치? 지금 여기 곱해져 있는 요 하나하나들, 요 숫자들이 N개 있는 거야, N개. 맞지? 이 N개에서 지금 R개만 뽑은 거잖아. 요만큼 R개만 뽑은 거잖아. R개만. 그럼 나머지는 몇 개야? 나머지는 N-R개잖아. 맞지? 그런데 그럼 N-R개라는 거는 여기서 1에서부터 여기까지가 N-R개겠지. 그 다음은 N-R개의 다음 거니까 N-1 플러스 1 여기서 왼쪽으로 가서 1씩 커지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쉽지. 그래서 보통 NPR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지고 어디까지가 n 가야 1 플러스 r 플러스 어디까지? 1까지 n-r이야. 가야 잘 들어야 돼. n-r 플러스 1까지 가는 거야. 그게 NPR이야. P는 뭔데 참 근데? P는 뭔데? 옆에 여기 써있네. 가야 P는 NPR의 P는 순열을 뜻하는 뭐라고 돼 있어? 영어 실력이 여기서 나온다. 가야 뭐라고 써 있어? 이거죠. 깔끔한 영국식 영어든 미국식 영어든 난 상관 안 해. 호주식 영어든 뭐라고 써 있어 가야? 한번 읽어봐. 뭐라고 써 있어? 무슨 소리야? permutation이라는 거거든. 이거 너네 영어 단어 이거 어지간한 영어 사전에도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수면이라는 뜻만 나타나요. 이거 원래 뜻이 뭐냐면 permutate가 장난감 변경 같은 거 있지. 도미노나 그런 거. 이 키 순서대로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 작은 거부터 큰 거 아니면 큰 거부터 작은 거 그지? 그렇게 순서대로 세우는 행위 자체를 permutate라 그래. 얘는 무슨 뜻이야? 순서대로 세운 거야. 순서대로 세운 거기 때문에 이 말 뜻에 뭐가 있냐면 얘는 순서가 있어. 좀 이따 조합 보면서 얘는 왜 순서가 있는지 볼게요. 어쨌든 NPR이라 그러면 어디까지? n부터 시작해서 n-r 플러스 1까지 총 몇 개? r개의 항을 이렇게 곱한 거다 이거야. r개의 항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렇지? 그런데 이걸 또 다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잘 보면 얘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 n 팩토리얼이라는 놈에서 n-r 팩토리얼이라는 놈을 나눈 거라고 볼 수 있어. 왜? 원래 n 팩토리얼이라는 놈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n-2, n-3 1씩 줄여가면서 마지막에 5, 4, 3, 2, 1까지 이렇게 가는 놈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n permutation r이라는 놈은 n-r 플러스 1에서 딱 끊지 중간에 n-r 플러스 1에서 딱 끊지 여기서 1 줄이면 곱하기 n-r 요거잖아. 그치? 이 부분이 날라간 거지. 맞지 가이야? 그 부분을 날라간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n-r의 팩토리얼이라고. 그럼 n-r, 이렇게 쭉 가서 5, 4, 3, 1까지 쭉 가는 그게 바로 n-r 팩토리얼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얘는 쫙 약분돼. 요만큼만 남으니까 위에서 말한 n 퍼뮤테이션 안의 정의랑 일치하네.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잘 알아둬야 돼. 이거는 그냥 NPR은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위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걸 활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둬야 돼. 인수분해 공식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처럼 구분단 외워야 되는 것처럼 n 퍼뮤테이션 안의 정의를 무조건 잘 알아둬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12 퍼뮤테이션 3 이러면 얘는 어디까지인 거야? 12 11 어디까지? 10까지 요건데 잘 보니까 가야 12 빼기 3이 얼마야? 그럼 거기다 1 더하면 얼마야? 요거 지금 확인했지? 1차원으로 확인했지? 그럼 얘를 팩토리얼 계승의 형태로 보여준다 그러면 11 팩토리얼을 몇 팩토리얼로 나눈 것과 같다 지어나? n-r 빼기니까 9 팩토리얼로 나눈 것과 다름없다. 12 퍼뮤테이션 3이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25 팩토리얼 25 퍼뮤테이션 7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25부터 시작해서 25 곱하기 24 곱하기 어디까지 곱한 걸까 가야? n-r 플러스 1 해야지 어디까지 곱한 거야? 어디까지 곱한 거야? 네? n-r 플러스 1까지인데요? 19까지 맞니? n-r 플러스 1까지가 19까지 곱한 거야. 그렇지? 19까지가 5, 4, 3, 2, 1, 5개에다가 0, 9까지 7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숫자 앞에서 셀 수가 없으니까 요식을 기억해야 된다고.
어디까지? n에서부터 n-r 플러스 안녕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거야, 그지? 여기까지 곱한 거다. 자, 그거를 팩토리얼의 형태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분자는 기본적으로 몇 팩토리얼인 거야, 아이야? 25 팩토리얼. 분모는 몇 팩토리얼? 그렇지, 18 팩토리얼. 요 공식을 기억해야 돼. 다른 표현을 기억해야 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32 퍼뮤테이션 그다음에 5 해볼게. 32 퍼뮤테이션 5 하면은 지연아, 얘는 3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한 걸까? n-r 플러스 1 해보니까 28까지 곱한 거다. 그렇지? 28까지 곱한 거다. 얘를 팩토리얼형 형태로 나타나니까 분자는 당연히 31 팩토리얼일 텐데 분모는 얼마가 될까? 27 n-r의 팩토리얼 형태가 될 거라고. 27 팩토리얼. 이게 되게 중요해. 이거를 모르면 좀 더 조합을 못 알아들어. 순열은 이게 다야. 참 그전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n 퍼뮤테이션 순열 n 퍼뮤테이션 n은 뭐와 똑같을까? 얘는 뭐랑 똑같아? n부터 시작해서 n개잖아. 얘는 이만큼이 알게해야 되는 얘는 n개 다 쓴 거잖아, 그렇지? n 퍼뮤테이션 n은 npn은 그냥 n보다 팩토리얼로 받았다. 맞지?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 np0은 얼마일까? 한 개도 안 곱한 거니까 가이야 얼마야? 0이면 참 좋겠는데 한 개도 안 곱한 거니까 np.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나중에 항등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항등원이 뭔지 알아? 곱하면 더하면 빼면 같아지는 거 말하는 거. 예를 들어 덧셈의 항등원이라고 그러면 0이야. 왜? 5 더하기 0은 5니까 7 더하기 0은 7이니까 더했는데 그전과 달라지지 않았지? 그게 항등원이야. 곱셈의 항등원은 얼마야? 당연히 1이지. 15 곱하기 1은 15 그대로잖아. 20 곱하기 1은 20 그대로잖아. 곱셈의 항등원은 1이야. 그리고 퍼뮤테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얘는 어떤 연산이야? 곱셈이잖아, 다. 그지? 곱셈이기 때문에 퍼뮤테이션 연산에서의 기본적인 항등원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하나도 안 곱했다 기본 상태야 라는 걸 우리는 뭘로 표현하는 거야? 1로 표현하는 거야. 얘가 0이면 큰일 나지. 그럼 모든 퍼뮤테이션이 0이 되어버리니까 곱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n 퍼뮤테이션 0은 1이라는 거. 하나 더. 0 팩토리얼은 얼마? 얘도 1이야. 이거는 그냥 그 연산을 위해서 정의한 거야. 0 팩토리얼은 1이다. 1 팩토리얼도 1이야. 0 팩토리얼에 0 이런 건 없어. 팩토리얼은 전부 1로 시작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A형의 151번 문제에서 1042번 이건 너무 어렵잖아. 1043번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1043번 1043번 지연아 뭐라고 써있는 문제가 1043번 뭐라고 써있어? OP1이라고 있는데 아니? 다른? 네 1043번 문제 안 보여? 뭐라고 써있어? 1043번 곱하기 팩토리얼 이게 뭐야? 5p1 곱하기 5 정확히 퍼뮤테이션 1 곱하기 3 팩토리얼인데 자 그러면 5p1이면 가이가 얼마고? 5p1이면 5p1 얼마? 5치 않는 거고 3 퍼뮤테이션이면 3 1이니까 얘는 답이 얼마겠어? 30이겠다. 30.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는 익숙해져야 돼.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게 1045번에 보면은 OPR이 60이래. 1045번. OPR이 60이래. 1045번. OPR까지 하는 게 60이래.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떻게 해? 5에서부터 시작해서 5, 4, 3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여기는 알게야 이런 식으로 하려면 오히려 복잡하지. 쉬울 수도 있어. 이거는 뭐 숫자가 적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몇 번째까지 곱해진다고 그랬어? n-r 플러스 1까지 곱해진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는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풀어가서 어디까지 줄여준 거야? 5 빼기 r 플러스 1까지 줄여진 게 60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는 6 마이너스 r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줄여진가 봤더니 60이라는 놈이 5, 4, 3까지 하면 60이니? 5, 4, 3까지 하면 60이네. 그치? 따라서 R은 얼마인 거야? R은 뭐 이건 얘는 이거 보고 해도 되겠다. R은 3. 근데 나중에 이 숫자가 커지면 이렇게 세서는 좀 힘들지. 그치? 나중에 요 값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7 퍼뮤테이션 R 1046번 1046번 7 퍼뮤테이션 R 7PR이라는 놈을 보니까 얘를 팩토리얼로 표현했네. 4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얼로 표현했어. 아하, 그러면은 7이야 당연히 7 팩토리얼 요게 맞는데 R은 얼마라는 거야 지연아? 3이라는 거지. 그치? 왜냐면 분모가 n-r 팩토리얼이니까. 가이드 이해했지? 그러면 여기 우리 유형 A 문제를 해볼까? 그 전에 요 밑에 예시를 좀 볼게. 1, 2, 3, 4, 5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1, 2, 3, 4, 5 숫자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요. 1049번이야. 세 자리 자연수. 그러면 있잖아. 기존에 우리가 저 하배 법칙, 고배 법칙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애였냐면 5개가 있으면 숫자 5개가 있으면 5자리밖에 못 만들어. 그렇지? 근데 우리는 5개 중에서 3개만 뽑아서 세 자리 숫자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거는 근데 우리 그 전에 풀었으니까 자리가 몇 개인 거야? 아니, 자리가 세 자리 자연수 만든 거니까 자리가 3개지? 자리가 3개인 거야. 자리가 3개고 첫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지금 우리 숫자 5개 남아있는데 서로 다른 5장의 숫자 카드가 남아있는 거에 중복해서 못 넣어. 그랬을 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가리야 몇 개?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5개. 하나 넣었으니까 두 번째 자리는 선택권이 몇 개? 4개. 그 다음에 3개 이래가지고 우리 5, 4, 3 해가지고 얘는 얼마인 거야? 60개 했잖아. 그지? 60개의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 했잖아. 그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자리가 3개다. 총 개수는 5개다. 그리고 얘는 순서가 있어 없어? 1, 2, 3이랑 1, 3, 2랑 얘는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있지. 서로 다른 숫자니까 130이랑 123은 9 차이잖아. 차이가 있잖아. 그지? 이렇게 순서가 구별되는 그 경우에는 앞으로 경우의 수를 못 쓰면 된다고? 5 퍼뮤테이션 3 쓰면 된다고. 예시를 들어볼게. 사람이 10명 있어. 사람이 10명 있는데 그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뽑을 거야. 사람이 10명인데 회장, 부회장, 총무 뽑을 거야. 그러면 지연이가 회장하고 가희가 부회장하고 친구 이름이 뭐지? 애경이가 총무하는 거랑 애경이가 회장하고 지연이가 부회장하고 가희가 총무하는 거랑은 전혀 성격이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상관이 있지. 순서가 상관이 있으니까 10명 중에서 몇 명? 3명 뽑을 건데 그때는 뭘 써라? 퍼뮤테이션 P를 쓰라. 그래서 10명 중에 3명 회장, 부회장, 총무 각기 다른 직종을 뽑는 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이거 실제로 쓸 때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편하지. 720까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사람 3명 뽑는 방법을 쓸까? 이해했지? 그럼 우리 유형 A 문제 다 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1051번부터 1053번도 마찬가지야. 요거는 조금 한번 봐야겠다. 4개의 숫자 A, B, C, D가 일렬로 나열될 때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봐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숫자야 얘네. 그러면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당연히 뭐냐면은 얘는 자리가 4개잖아. 4개 다 나열할 거니까. 그치?
첫 번째 4개 고를 수 있고 3개 고를 수 있고 2개 고를 수 있고 하나 고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4 팩토리얼 24지. 문제는 뭐냐면 A가 맨 뒤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에서,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A를 맨 뒤로 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말한 조건을 먼저 실행하고서 구하면 돼. 뭔 말인지 알아? A가 맨 뒤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냐면 A를 다른 데 고르는 건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이거는 내 선택이 아니야. 내가 고를 수 없어. 내가 고를 수 있는 건 오로지 뭐 앞에 세 자리뿐이야. 그럼 가해야 얘는 몇 팩토리얼 되는 거야? 나의 선택권이 3 팩토리얼 되는 거지. A는 정해졌잖아. 그 다음에 B와 C가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이거 비슷한 거 했었어 우리 앞에서 예전에. B와 C가 이웃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묶어라. B와 C를 묶어서 하나의 새로운 덩어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A와 D라고 써줘. 그러면 세 명을 그냥 막 나열하는 방법이지, 그지? 그러니까 지연아 얘는 몇 팩토리얼? 일단은 세 명을 섞는 방법이니까 3 팩토리얼이지. 근데 이거 봐, BC도 되지만 CB도 되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BC도 되지만 CB도 되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가야지. 나의 선택권이 두 가지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2 해주니까. 그러면 6 곱하기 2에서 얘는 12. 이렇게 구하는 거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유형 A 먼저 해볼 건데 잠깐만.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뒤에 조합은 조금 이따 할 거니까 일단은 151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봐. 151페이지.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로도 할 수 있어. 혹시 모르겠으면 물어봐도 되고. 빨리 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빨리 풀었더니 첫 번째 유형 1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 대표 문제 풀어볼게. 1075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이거는 뭐 앞에 A형 문제랑 차이가 없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 주사위끼리 구별이 되지. 그랬을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런데 결국에는 주사위 가지고 더할 수 있는 숫자라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 더하기 1하면 2고 6 더하기 6 해봤자 12잖아, 그치? 거기서 나올 수 있는 5의 배수란 게 5 아니면은 12개밖에 없네. 그래서 5가 되는 숫자 조합은 4,2, 큰 거부터 시작하라 그랬지. 4,2, 2,3, 마지막으로 1,4 이렇게 4개. 10이라면 제일 큰 숫자가 주사에서 6이니까 6,4 하나씩 줄여 나가는 거야. 5,5 마지막으로 4,6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가야 몇 가지야? 7개가 되겠대. 그래서 경우의 수 7가지.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일기수 한번 봅시다. 유형 2번에 여기도 대표 문제. 1079번 앞부분을 쉬우니까 후딱후딱 합시다.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상 x, y, z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었네. 이것도 전에 했던 거지. 부정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했던 건데 고차방 너네 아직 안 했을 수도 있겠다. 하긴 했을걸? 고차방정식 다음에 하지 않았어? 아직 안 했나? 원래 이거 앞부분에 있는 식 저거야. 부정방정식은 정해진 게 없는 방정식이라는 건데 이런 거는 결국에는 숫자를 넣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보면 x, y, z의 조건이 있을 거야. 그렇지. x, y, z가 자연수래. x, y, z가 자연수인데 그러면은 얘는 팁이 뭐냐면 첫째, 개수가 큰 놈부터 골라라. 개수가 큰 놈부터. z의 개수가 제일 크지. 그럼 z부터 넣어볼 거야. 두 번째로 제일 큰 수부터 넣어봐. 이건 사람마다 작은 수 먼저 넣는 사람도 있는데 큰 수가 편하더라고. 그러면 z에 넣을 수 있는 x, y, z가 전부 자연수라는 조건 하에서 z에 넣을 수 있는 제일 큰 수가 그래봤자 6이야. 7 하면은 벌써 20이 되니까 넘잖아. 그럼 자연수가 안 되잖아. z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그래봤자 6인데 그러면 3, 6, 18이 되니까 남은 숫자가 2인데
y가 1이라도 그럼 x에 들어갈 숫자가 0밖에 안 남지. 그럼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z에 들어갈 숫자가 뭐밖에 없는 거야? 1, 2, 3, 4, 5, 5개밖에 없네. 그러면 얼마 안 돼. 생각보다. 그래서 z에다가 5를 넣었을 때 그럼 3, 5, 15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돼? x 플러스 2y가 5가 되는 숫자 조합을 찾으면 되는 거야. z가 5일 때. 그러면은 이번에도 역시 개수가 제일 큰 y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최대의 숫자를 고민해 보니까 3은 안 되잖아. 6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y가 넣을 수 있는 y에 넣을 수 있는 제일 큰 숫자가 2밖에 안 돼. 그때 x는 얼마 되겠어, 시원아? 1이겠지. y에다가 2보다 작은 거 숫자 뭐 있어? 1 넣으니까 그러면 2 곱하기 1하니까 2가 돼서 가이야 x는 얼마 넣어줘야 돼 그때? 3 넣어줘야겠다. 그렇지? 그러면 z가 5일 때 x, y에 넣을 수 있는 순서쌍은 1과 2 그래서 1, 2, 5가 되는 순서쌍 3, 1, 5라는 순서쌍 x, y, z의 순서쌍이 일단은 이렇게 그 다음에 z가 4일 때 얘가 z가 4니까 3, 4 얼마 돼서 12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해줘야 될 게 x 플러스 2y가 얼마라는 걸 8이라는 걸 해주면 되겠다. y에다 넣을 수 있는 제일 큰 숫자가 뭐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둘 다 자연수인데 더해서 8 되기 위해서 y에 넣을 수 있는 제일 큰 숫자 3이지? 4 넣으면 벌써 4, 2, 8 돼서 x에 넣을 게 없잖아. 그치? y에다가 3 넣으면 그러면 y에다 3 넣으면 x에 넣는 건 정해지지. 3 넣으니까 2 y에다 2 넣으니까 4 y에다 1 넣으니까 6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4에서 z가 4일 때 파생되는 순서상 저쪽에 순서상 개수지? 개수네. 그 다음에 z에 지금 5, 4까지 했고 z가 3이면 지원아 z가 3이면 x 플러스 2y는 얼마가 돼야 되니까 11이 돼야 되니까 y에 들어갔으면 제일 큰 숫자가 5겠다.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 순서 구하는 건 순서상 저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어차피 y에 5, 4, 3, 2, 1 넣으면 x는 그대로 정해지겠지. z가 3일 때 나올 수 있는 x, y의 순서상이 그러면 몇 개? 5개겠네. 맞지? 여기 3개였고 4일 때 여기 2개였고 그 다음에 2개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z가 2일 때 나올 수 있는 순서상 하면 3이 6하니까 x 플러스 2y가 14라서 얘가 이때 넣을 수 있는 y에 넣을 수 있는 제일 큰 자연수 얼마? 6이겠지. 7 하면 x에 넣을 게 없으니까 그럼 얘도 순서상 몇 개 나온다는 거 y가 6, 5, 4, 3, 2, 1 할 때마다 x가 변할 거 아니에요. 순서상 6개 나올 거고 마지막에 z에 1 넣으면은 순서상이 7개 나오는 거 해야겠다. 이건 혹시 몰라. z에다가 1 넣으니까 17이 되니까 2y x 플러스 2y는 17이 돼서 아하 y에 들어갈 수 있는 게 8개네. 그치? 8부터 시작해서 8개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이 몇 개 되는 거야? 2, 3, 3, 5, 6, 8 얘네들 다 더하면은 순서상 몇 개니? 14개, 11개 2개 하면 여기서 14개니까 27? 27 맞아? 27개 나오네. 27개. 답이 다른 것 같다? (15) 2개 맞잖아. 그치? 맞겠지? 혹시 모르니까 계산 다시 해보고. 그 다음에 유형 3번 고배 법칙 봅시다. 고배 법칙은 언제 쓰느냐? 고배 법칙은 언제 쓴다 그랬어? 동시성이 있다 그랬어. 동시성이 있을 때 그랬어. 양손에 들 수 있을 때. 둘 다 선택할 수 있을 때 쓰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1083번 대표 문제 먼저 보니까 1083번 대표 문제를 먼저 보니까 10의 자리의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 두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는 이렇게 써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골라야 될 게 두 자리니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들을 둘 다 고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와
1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 둘 다 양손에 들 수 있으니까 동시성이 있는 거지. 8의 양의 약수가 가해야 뭐뭐뭐야? 1, 2, 4, 8이지. 1, 2, 4, 8.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가지수가 4가지고 그 다음에 예경아 짝수의 개수라는데 짝수의 조건이 뭐야? 두 자릿수에서 짝수가 되는 조건 혹시 알아? 두 자릿수에서 짝수가 되는 조건 지금 혹시 기억나? 이거 거의 중1? 초등학교 6학년? 그때쯤에 한번 배웠을 거야. 1의 자릿수가 0이거나 아니면 1의 자릿수가 2의 배수 그치? 2의 배수 내가 없어요. 1의 자릿수가 짝수면 짝수야. 저 10의 자릿수는 그렇다는 거야. 두 자릿수는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0부터 시작해서 몇 개? 0, 2, 4, 6, 8까지. 그러니까 10의 자리가 8의 약수인 숫자 중에서 짝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 20개라고 거지. 그 다음에 얘도 문제수가 좀 적네. 유형사고 바로 넘어갈게. 약수의 개수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몰라도 할 수 있었던 문제잖아. 식으로. 근데 이거를 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한번 보자는 거야.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었어?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12 이렇게 썼는데, A 이렇게 썼는데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만들어? 첫 번째 뭘 해야 돼? 소인수 분해해야지. 72라는 놈은 8 곱하기 9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될 텐데 잘 봐. 약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재랑 재료가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지연아 2는 72의 약수일까 아닐까? 약수겠지. 여기다 무언가를 곱하면 얘가 되잖아. 그치? 예경아 3의 제곱은 72의 약수일까 아닐까? 약수가 맞지. 왜냐면 여기 지금 들어간 재료가 똑같잖아. 그치? 하지만 3의 세제곱은 가해야 72의 양의 약수가 아니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만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면 걔는 72의 약수가 될 거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자리를 두 개 만들어 놓고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무슨 선택을 할 거냐면 2를 몇 개 넣을 건지 3을 몇 개 넣을 건지 선택하는 거라고. 근데 2를 4개 넣거나 2에 4제곱 하거나 3에 5제곱 하거나 여기 있는 지수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72의 약수가 아니라 배수가 돼버리지. 그치? 배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야. 2는 그러니까 2의 1제곱일지 제곱일지 세제곱일지 그치? 요 안에서 고르면 다 72의 약수지. 여기 들어갈 것도 3의 1제곱일지 3의 2제곱일지 3의 제곱일지 요 안에서 보면 다 약수지. 그럼 약수 몇 개? 6개라고 하면 틀려. 왜? 2를 안 넣어도 되잖아. 3도 안 넣어도 되잖아. 1도 72의 약수잖아. 그치? 2를 안 넣고 3의 제곱만 넣거나 3의 1제곱만 넣거나 2제곱만 넣거나 해서 3과 9도 72의 약수잖아. 여전히. 그치? 그러니까 선택권이 지수의 개수에다가 0제곱까지 선택권이 몇 가지? 지수 플러스 1까지 가는 거야. 지수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배웠잖아. 약수 구하는 개수 구하는 방법. 소인수 분해해서 이 소인수들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3 플러스 1, 2 플러스 1 해서 우리 곱하는 거였잖아. 약수 개수 구하는 게. 그치? 원리가 이거라고 하는데. 원리가.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 고배 원리 그대로 쓰는 거. 그래서 약수가 몇 개? 4 곱하기 4. 12개. 72의 약수 12개. 그 다음에 120의 양의 약수도 해볼까? 얘는 소인수 분해만 하면 끝나는 거야. 120의 양의 약수 얼마니? 12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야? 여기가 4, 여기가 2라 그러면 8, 2의 세제곱 나오고 3 하나 나오고 5 하나 나오고 2의 세제곱 3, 5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각각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라고. 가이야 그러면 여기 지수 3에다가 1 더할 거 얼마? 4 곱하기 얘는 지수에다가 예경아 1 더할 거 얼마? 2 곱하기 마지막도 2 하니까 얼마? 아하 얘는 약수가 16개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앞으로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소인수 분해해서 그 지수에다가 1씩 더한 것들을 싹 곱해라. 그러면은 120의 양의 약수 16개, B가 16, 72의 양의 약수 12개니까 B-A는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럼 밑에 있는 문제들 생 두 문제 마저 할 수 있겠지. 아, 이게 좀 어렵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개수. 요게 좀 어려워. 자, 내표 문제 먼저 해볼게. 1091번. 1091번을 보면 100원짜리 동전한 거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2개래. 100원짜리 1개, 100원 1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2개인데, 자, 10원짜리 2개인데, 이걸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B라고 한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A라고 하고, 금액의 수를 B라고 한대. 뭔 차이야?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의 차이는 뭐야? 예를 들어, 내가 100원을 내고 싶을 때 100원짜리 하나로 낼 수 있지. 50원짜리 2개로 낼 수 있지. 그치? 둘의 차이는 뭐야? 액수는 똑같은데 방법은 다르지. 그래서 방법의 개수 A, 방법이 A구나. 방법이 A, 액수가 B니까 이 차이를 좀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쉬워. 방법은 쉬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의 수는 결국엔 뭐야? 선택권이지. 선택의 개수야. 100원, 50원, 10원 다 지금 뭐야? 우리가 각자의 선택을 할 수 있잖아. 아까 지금 저거 약수 구한 것처럼 100원은 안 낼까? 한 개 낼까? 선택의 개수가 두 가지지. 그치? 안 낼 수도 있고 한 개 낼 수도 있고. 50원은 선택의 개수가 몇 가지겠어, 지원아? 그러면 하나 낼까? 두 개 낼까? 세 개 낼까? 마지막으로 안 낼까도 있잖아. 그 선택이 몇 가지? 네 가지지. 얘는 네 가지. 가이라 10원짜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가지수가 몇 가지야? 10원 낼까? 20원 낼까? 또 하나 있잖아. 안 낼까? 그치? 세 가지지.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내는 방법의 수 A라는 놈은 2 곱하기 4 곱하기 3 하니까 얼마야? 24가지가 돼.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갈랐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50원 2개 낸 거는 100원 1개 낸 거랑 똑같지.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 잘 들어봐야 돼. 자, 액수를 표현할 때는 액수의 가지수 구할 때는 있잖아. 대체할 수 있는 화폐 단위는 대체하면 돼. 뭔 얘기냐면 여기 선생님 100원짜리 하나 나왔지. 지금 50원이 몇 개야? 가요. 그러면 이 중 2개 가지고 100원 만들 수 있지, 이거. 그치? 그 경우에는 100원 단위를 얘를 그냥 잘라서 50원 2개라고 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100원짜리 한 개라고 쳤잖아, 지금. 근데 우리가 같은 X라고 표현한다면 어차피 지금 50원 2개랑 100원 한 개가 있으면 50, 100, 150 다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치? 이렇게 해서 50원이 X가 2개 이상 있으면 100원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낮은 화폐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X는 그냥 그 낮은 화폐의 개수로 그냥 그 낮은 화폐가 2개 있다라고 치라고 그냥 100원짜리를 없애버리고 얘는 100원이 아니야. 이제 50원짜리 2개야. 이렇게 치라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100원짜리 없애버렸으면 쟤는 2개로 갈라서 50원 2개로 만들었으니까 50원짜리가 5개 있는 거지. 10원짜리가 2개 있는 거지. 그치? 이제 얘네들 가지고 돈 내는 방법을 구하면 그게 적 있는 돈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액수의 가지수야.
자 그러면은 예경아 50원짜리는 내 선택이 몇 가지야?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6가지지. 시연아 10원짜리는 내 선택이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래서 얘는 낼 수 있는 액수가 16가지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는 거야. 액수가. 다시 한번. 아니 그럼 모조리 10원짜리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문제는 지금 10원짜리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그럴 때는 못 바꿔. 그런데 만약에 10원이 한 6개 아니면 10원이 5개야. 그럼 10원 5개 모이면 50원 됐지. 그치? 그럼 50원 단위도 없애서 얘는 50원 3개가 아니라 10원짜리 15개야 라고 바꿔서 10원으로 다 계산하면 돼. 다시 한번 볼게. 100원짜리가 하나 있고 50원짜리가 3개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내는 방법은 그냥 아까처럼 하면 돼. 100원은 안 되거나 되거나 2가지, 얘는 안 되거나 하나 되거나 2가지 되거나 3가지 4가지, 얘는 안 되거나 하나 되거나 2가지 되거나 방법이 3가지니까 각자 곱해가지고 내는 방법은 24가지야. 문제는 X로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대체할 수 있는 높은 단위는 더 낮은 단위로 바꾸라고. 100원짜리가 있는데 50원짜리 지금 3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50원 2개로 100원 표현이 가능해. 그치? 그 경우에는 100원을 뭘로 바꿔라? 50원짜리로 바꿔라. 한 번 더 해볼게. 1093번 봅시다. 1093번. 이번에는 1093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93번에 만원짜리 2장이래. 만원짜리 2장. 그 다음에 5천원짜리 2장. 자, 5천원짜리 2장이면 이 5천원 2장 가지고 만원 표현돼 안 돼? 되지? 그러면 좀 이따 만약에 X수를 구해라, 낼 수 있는 X의 가지수를 구해라 그러면 만원 단위를 그냥 만원 2개를 5천원 4개로 바꾸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000원짜리가 3장이네. 그럼 가희야 1000원짜리는 3장 되니까 5천원 만들어 못 만들어? 1000원 만들어 못 만들지.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야. 5천원 1000원은. 그랬을 때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이랬으니까 내는 방법이 아니라 금액이면 어떻게 하라고? 만원짜리를 뭘로 바꿔라? 5천원짜리로 바꿔라. 2만원이면 5천원 4장이잖아. 그지? 얘를 그냥 5천원 4장 취급하자고. 얘를 5천원 4장으로 바꿔버렸으니 5천원이 총 6장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총 3장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서 5천원을 내는 방법은 5천원을 내는 방법은 가야 몇 가지? 7가지. 1000원 내는 방법은 얘가 몇 가지? 4가지지. 그래서 28. 근데 내가 하나 빼먹었다. 하나 빼먹었다. 미안. 선생님이 하나 빼먹었어. 여기서. 얘네 전부 지금 구한 거 여태까지 구한 거 중에서 다 1은 빼야 돼. 왜? 셋 다 안 내면 어떻게 돼? 셋 다 000이면 0원이지. 근데 여기 문제 조건 봐봐. 맨 밑에 괄호 열고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써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낼 수 있는 방법의 수 중에서 얘는 지금 뭐라 그랬어? 0원을 지불하는 거 제외하면 23가지. 얘도 0원을 지불하는 거 셋 다 00 이렇게 둘 다 00 낸 것이 제외하면 17가지. 그치? 얘도 28가지인데 얘도 0, 얘도 0 내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 그 경우 빼니까 얼마? 27가지. 0원 내는 경우는 제외해야 돼. 마지막에 진도를 일단은 이거 문제 좀 풀어볼까? 칠판에 큰 것만 풀어봐. 칠판에 큰 것만 어려운 풀어봐. 저는 3시 가지고 오늘 또 마침 저거 한 게 없으니까 오늘 진도를 좀 나갑시다. 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어쩌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한다고 체질이 바뀌어. 나 어릴 때는 살을 안 찌는 체질인데 살찌는 체질로 바뀌어서 잠 적게 잤더니 못해. 도로변 경우에서 쉬운 거 맨 위에 대표 문제가 좀 쉬우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은 거 1095번 같이 해볼게요. 1095번은 뭔 내용이냐? 내용을 잘 읽어봐야죠. 확률 통계는 집과 도서관이 있는데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단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꽤 어려운 문제인데 집이 이렇게 있고 도서관이 이렇게 있는데 집에서 도서관까지 갈 수 있는 중간 과정이 A와 B가 있대. 갔다 오는 거는 좀 어려웠을 텐데 이거는 갔다가 A까지 가는 길이 3개, 여기가 2개, 여기가 하나, 여기가 3개, 마지막으로 2개 이렇게 돼 있네. 그랬을 때 도서관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한 번 지나간 지점을 다시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A 또는 B 둘 중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문우알 너는 문우알 안 써? 무슨 느낌인지 알지? 이거 안 써? 인스타에서? 미안해. 나만 에너지 없네. 자, 집에서 A 들러서 도서관 가든지 집에서 B 들러서 도서관 가든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집에서 B와 A를 거쳐 도서관 가는 경우, 집에서 A와 B를 거쳐 도서관 가는 경우 총 4가지가 나오지, 그지? 그리고 그 4가지는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 A 도랑 집 B 도를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출발을 2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자를 구해주되 다 구한 결론은 마지막에 더하면 되겠지. 집 A, B 도와 마지막으로 집 B, A 도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고를 수 있는 게 이렇게 4가지일 거란 말이야. 크게 봤을 때, 대분류 했을 때. 자, 그럼 집 A 도는 지원아 몇 가지? 집 A 도 어떻게 골라야 돼? 그렇지, 6이지 6가지. 집에서 A 가는 게 3가지. A에서 도서관 가는 게 2가지니까 이 중 내가 고를 수 있는 3가지 선택이 3개고 얘는 2개고 얘도 고르고 이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이 3개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3 곱하기 2에서 6가지. 가희야, 집 B도는 몇 가지? 3가지지. 1 곱하기 3 하면 되지. 이건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중2, 중3 때 했던 거니까 1 곱하기 3에서 3가지. 얘가 집 A 그리고 B 도서관 요 경로 가면 뭐 곱하기 뭐야? 처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마지막이 3 3 곱하기 2 곱하기 3 요래가지고 이래 18가지. 마지막으로 집에서 B 갔다가 A 갔다가 도서관 가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얘는 4가지. 그래서 집에서 도서관 가는 모든 방법을 다 합쳐보니까 경우의 수가 36에 4 더하니까 몇 가지니? 30가지 맞아? 나 뭐 길을 하나 더 썼나? 30가지 맞니? 30가지네. 22. 아니지. 계산 잘못했구나. 31가지네. 31가지. 길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색칠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1097번 같은 건 문제가 안 돼. 1097번 같은 거는 색칠은 팁이 뭐냐면 접촉면이 다른 면과의 접촉면이 많은 걸 먼저 고르면 대부분 문제없이 끝나거든. 얘는 지금 A, B, C, D인데 색깔이 지금 5개인가? 주도, 파, 검, 빨간색이구나. 5개네. 5개의 색상을 고를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잘 보면 A라는 놈이 압도적으로 하나, 둘, 셋, 넷, 4개의 다른 면과 다 맞대고 있지. 그지? 그럼 A에 칠할 색깔부터 고르는 거야. 색이 우리가 지금 5개 있으니까. 그러면 예경아, A부터 칠한다 그러면 A에다가 내가 지금 색깔을 칠할 거를 골라야 돼. 몇 개 중에서 고를 수 있으니까. 5개 중에서 고를 수 있으니까 얘는 선택권이 5개 있는 거야. 그치? 문제는 뭐냐면 다른 면들이 이제 색칠할 건데 인접한 영역을 보면은 그러니까 같은 색을 칠해도 되긴 하는데 얘를 빨간색 칠하면 얘는 빨간색 칠하면 안 된다는 걸 인접한 거예요. 그치? 그러면 가희야 B, C, D 중에서 지금 접촉 많은 게 C 아니면 D잖아. 그럼 얘네부터 먼저 골라주라는 거야. 일이 줄어드니까. C는 그러면은 색깔 몇 가지 고를 수 있니, 가희야? A랑도 그렇지. 4가지지. A랑만 안 겹치면 되잖아.
얘랑 같은 색만 아니면 내가 네 가지. 지현아 근데 D는 그럼 몇 가지 고를 수 있어? 그렇지. A도 고르고 C도 고른 색깔과 A가 고른 색깔 두 가지는 빼줘야 되니까 세 가지. 그래서 여기 5, 4, 3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를 다시 받아. B라는 놈은 다이아 몇 가지 색깔을 못 쓰는 거? 두 가지. 얘랑 얘 두 가지를 못 쓰니까 쓸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 세 가지. 마지막으로 얘랑 얘도 마찬가지. 얘네 둘만 빼고 나머지 세 가지 다 쓸 수 있으니까 세 가지. 그래서 20에다가 곱하니까 얼마? 얘는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180까지 나오겠네. 잠깐만. 계산을 잘못했나? 20. 540까지? 27에 20이니까 540. 정신이 없었네. 곱셈을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1099번 문제 같은 거 볼래? 1099번 같은 경우는 진짜 오답률이 높은 문제야.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세히 보면 지도가 네모가 스펀지밥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A 그 다음에 B, C, D거든. 그래서 잘 보면은 얘랑 얘는 인접이 아니라고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요러면 문제가 돼. 왜 문제가 되는지 알려줄게. 색깔이 지금 몇 가지냐면 색깔은 네 가지 쓸 거야 얘도. 색 네 가지 쓸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얘랑 얘도 인접 안 하고 얘랑 얘도 인접이 아닌 거지 지금 설정상. 문제 설정상. 그지? 그 경우에는 얘네들이 같으냐 다르냐 그거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져. 실제 그런지 볼게. 첫째, A랑 C가 같은 색을 했다고 치자. 그럼 지연아 A부터 고를까? A는 색깔 몇 개 고를 수 있어? 네 개. 색깔 지금 페인트가 네 종류 있으니까 네 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지. A는 선택권 4개 있어. 문제는 뭐냐면 지금 A랑 C는 색깔이 같다며. 그럼 C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얘는 A를 고르는 순간 C도 정해지잖아. 그렇지? 얘는 그러니까 고를 선택의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냥 1이야 1. 맞지? 얘는 1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자 B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니 가야 A와 C가 지금 같은 색깔이잖아. 이 같은 색깔만 안 쓰면 되지. 그럼 B가 고를 수 있는 색깔은 지금 4개 중에 몇 개나 있는 거야? 얘랑 둘 다 빨간색인데? 그렇지. B가 고를 수 있는 색깔은 지금 3개인 거야 3개. 얘가 D도 고를 수 있는 색깔이 얘네 둘이 지금 같은 색깔이잖아. 그지? D도 몇 개? D도 3개지. 그렇게 되니까 A와 C가 같은 경우 고를 수 있는 색깔의 가지수가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36가지가 됩니다. 36가지. 두 번째는 A와 C가 다를 경우지. A와 C가 색깔이 다를 경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가야 A를 처음에 4가지 색깔 중에 먼저 골랐으면 4. C는 가야 그럼 몇 가지 고를 수 있어? A랑 달라야 되니까 그렇지 3가지 고를 거야 3가지. 그 다음에 B는 지연아 그렇지 얘네들이랑 달라야 되니까 B도 2가지. D는 얘기가 역시 얘네들만 다르면 되니까 2가지 남았다. 그지? 그래서 얘는 몇 가지? 4 곱하기 10이니까 48 맞니? 너무 좀 계산이 안 돼. 48 맞지? 그래서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모두 합쳐서 몇 가지? 36 더하기 48 아니라 84가지. 쟤랑 얘랑 차이가 뭐야? 얘는 잘 보면 가운데 얘를 기준으로든 얘를 기준으로든 얘네들이 붙지 않는다는 거야. 붙지 않는 거야. 어떠한 가운데 공간을 통해서 붙지 않는 두 개가 따로 떨어진 얘가 생기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4가지 색깔에서. 얘도 물론 B와 E가 붙지 않지만 얘는 얘처럼 얘네들이 안 붙고 얘네들이 안 붙고 안 붙는 애들이 둘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런 경우에는 평범하게 5하고 4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아니라 얘처럼 얘네들이 서로 붙지 않으면 얘네들이 같다고 하고 다르다고 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같은 경우 한 번 다른 경우 한 번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 번은 나눠줘야 돼.
그래서 요거는 우리 색칠하는 경우는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 요랬는데, 수형도가 뭐니 가해야? 수형도가 뭐야? 수형도의 수가 뭐야? 수가 나무 숫자야. 과실수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수가 나무 숫자야. 형이 모양 형자거든? 그래서 얘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구한다. 별 내용 아니고 뭐냐면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가 일일이 구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치? 일일이 다 구해야 되는 경우에 이 수형도를 쓰면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헷갈리지 않고. 4개의 숫자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AI는 I가 아닌 경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는 뭔 얘기니? 1과 2와 3과 4를 가지고 4자리를 만들 건데, 지금 형태로 봐봐. 이게 A1, A2, A3, A4인데, 그러면 A1에 1이 들어간다는 얘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 여기 보면 AI는 I가 아니게 한다 그랬으니 1은 이 자리에 넣지 마, 이 얘기야. 그치? 1은 이 자리에 넣지 마, 이 얘기야.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있는데? 4, 3, 2 있지, 그치? 그럼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해봐야 될 텐데, 그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있다고? 2, 3, 4 들어갈 수 있지? 그럼 큰 거부터, 보통 큰 거부터 하는 게 더 쉬우니까 4부터 넣어봅시다.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 3부터 들어간 경우, 2부터 들어간 경우 있겠지. 경우의 수를 그래서 셀 때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경우가 달라지는 걸로 세보자. 맨 앞에 4가 들어갔으니까 남은 숫자는 1, 2, 3인데 이번엔 A2 자리잖아. 여기다 자리를 써줄게. A1, A2, A3, A3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 4 넣었어. 남은 거 1, 2, 3 중에서 2번 자리에 들어가는 거 2는 못 들어가니까 1, 3이 들어가야겠지. 3, 1이 들어가야겠지. 3부터 하자. 3. 그러면 4, 3 넣었으니까 가리야. 남은 숫자 뭐뭐 남았어? 2하고 1 남았지. 세 번째 자리엔 1, 2 둘 중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니? 그러면 2 한 번 넣고 남은 거, 또는 1 한 번 넣고 남은 거 할 수 있지, 그치? 또는 아까 1, 2, 3 중에서 2 빼고 여기 1 넣어도 되잖아. 1, 그치? 그러면은 1 다음에 남은 거 뭐뭐 있어? 4, 1 했으니까 뭐 있어? 근데 3, A3 자리에 넣어도 되니? 안 되니까 얘는 가지수가 하나밖에 없어. 자, 이번에는 예경아 3부터 시작했어. 남은 숫자 뭐야 그러면? 4, 2, 1인데 2를 빼고 넣어야겠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랑 뭐밖에 없다? 4, 1밖에 없다. 3, 4를 넣고 나니까 그러면 1, 2가 남았는데 1, 1은 여기 1, 2 해도 되고 2 해도 되겠다. 그치? 둘로 갈라서 큰 거부터 2과 1, 2. 지연아, 여기 3, 1 하고 났더니 남은 숫자가 지금 2랑 4 맞아? 그러면은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4 넣으면 되니? 안 되지. 왜냐면 A4에 4가 겹치니까 얘도 선택이 4, 2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마지막으로 2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남은 숫자 1, 3, 4인데 1, 3, 4인데 만약에 1, 3, 4니까 1, 3, 4 3개 아무거나 여기다 넣어도 되니? 잠깐만, 2가 들어가니까 1, 3, 4 1, 3, 4 여기 1, 3, 4 다 들어가지 않아? A2 자리에 1, 3, 4 다 넣어도 되네. 4, 3, 1 써보자. 4, 3, 1 쓴 다음에 2, 4 들어갔더니 1, 3 남았지? 1, 3? 그럼 3을 여기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1, 여기다 3 2, 3 들어갔으니 1, 4 남았는데 마지막에 4 넣을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4 넣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4, 여기다가 1 끝으로 2, 1 들어가면 여기는 3, 4가 될 수는 없으니까 4, 3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수용도 그리고 나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는 걸 이거 9가지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런 식으로 조건이 좀 복잡해서 직접 알아봐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수형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 내용 정도로 알고 있으면 이제 수형도 그릴 수 있으면 끝나. 마지막으로 순열의 수.
중요한 건 있잖아. 내가 고를 수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할 게 몇 개인지를 알고 있으면은 순열 쓸 수 있겠지. 여기 보면 1103번에 글자가 SMIL 스마일입니다. 서로 다른 글자가 5개 있지 지연아, 그치? 이 서로 다른 글자 중에서 몇 개를 고를 거래?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라고 그랬으니까 몇 P 몇이다? 그렇지. 5 퍼뮤테이션 3으로 구하면 되겠지. 너무 쉽지? 그럼 얼마야? 얘는 5, 4, 3이니까 얼마? 60. 경우의 수가 60. 한 번 더 해볼게. 1105번. 가야 1105번 보면 서로 다른 몇 개의 문제 중에서 골랐대? 그 중에서 몇 개? 2개를 택할 거니까 몇 P 몇이라고 쓰면 돼? 그렇지. NP2라고 쓰면 되잖아. NP2라고 썼는데 그랬더니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왔대? 근데 아까 봤지만 NP2라는 것은 마치 처음에 배웠던 그 팩토리얼처럼 n부터 시작해서 2개까지 곱하는 것이 n 곱하기 n 마이너스, 그지? 그럼 달리 말하면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 210이다 이 얘기랑 다를 거고, 이거 전개해 주니까 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10은 0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 되나? 될 것 같은데 21에 10은 좀 그렇고 7에 30도 안 되잖아. 1차로 가는 거 있니? 있을 것 같은데? 21, 10 해놓고 하나씩 보내보면 되지. 여기 2, 여기 3 보내면 어떻게 돼? 15랑 7이 14, 15, 14 되네. 그치? 15, 14 되네. 15, 14 되네. 그러면 인수분해니까 n-15 n 플러스 14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n이라는 놈은 자연수니까 n이 15라는 얘기는, 그치? 2차 방정식 한번 풀면 끝나는 문제였네. 이웃하는 순열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3시까지지. 그럼 여기까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우리 지금 일단은 여기 칠판에 있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아예 처음 나가는 거지. 그러면 각 유형별로 3문제씩 푸는 거거든. 그걸 지금 해버리자. 이번 시간에 각 유형별 3문제씩 지금 풀어주시면 됩니다. 칠판에 있는 거 먼저 풀고